304페이지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을 배워. 저당권의 효력. 그러면 이제 밑에 저당권의 효력에서 304페이지에 밑에 2번에 목적물의 범위 나오죠? 여기서 이제 먼저 외워야 돼. 목적물의 범위는. 지금 을이 소유하는, 자, 을 소유의 땅에 지금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근데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놨대, 을이. 이런 걸 부합물이라고 그래.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부합물에도 취득해야지, 이런 거에. 그래서 이런 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는데 305페이지 가서 양가로 1번에 부합물 나오지? 그냥 부합은 한 개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붙은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부합물. 부합물은 부동산에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야, 분리하는 게. 그러니까 목적물로부터 분리하는 게 부질없다. 그러니까는 분리하는 것이야. 불가능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 저당권이 여기에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를 저장해놨지. 지금 을이 소유하는 이 땅 밑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밑에다가 주유소 밑에다가 유류 저장 탱크를 설치해놓은 것이야.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 저장 탱크에도 미쳐야 돼, 미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부합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해버리면 돼.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을 때 여기에 백화점에 지금 이 건물이 백화점이라고 했을 때 백화점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백화점 지하 2층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화 교환 설비를 설치해 놨어.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양가로 2번에다가 종물이라고 그래. 종물. 오른쪽에 써버려. 종물에다 뭐라고 써냐면 백화점 지하 2층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 이렇게 써버려. 도대체 건물의 종물이 뭐냐? 건물의 종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메모했어요? 종물에다가 백화점 지하 몇 층에? 2층에 설치된 뭐라고? 전화 교환 설비. 그러면 여기다가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저당권 성립 후든 전이든 전화 교환 설비가 설치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채무자가 우체국에 돈 안 주었나 봐. 우체국에서 전화 교환 설비 떼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인정해 줘야 돼? 못 떼어가게 해야 돼? 못 떼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저당 목적물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것도 저당 목적물이 되어서 꼼짝 마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런 뜻이야. 동의해? 그 다음에 종된 권리가 뭐냐면 이 종된 권리는 여러분들 거기 몇 번이야? 종된 권리가 거기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종물 2로는 종된 권리 나오지? 근데 밑줄 보시죠. 동그라미 2번에 종된 권리. 그러면 이 종된 권리는 주로 언제 나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야. 건물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종된 권리는 저당권이 토지에 있는 경우, 건물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건물 저당권 효력 이렇게.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야 이게. 전유 부분에. 자 여기 토지는 갑의 땅이고 건물은 을의 소유야. 건물은 을의 소유. 을 소유. 여기에 을구에 저당권이 성립이 돼. 그러면 여기서 토지는 갑의 땅인데 을이 그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다면 무단 점유가 아니라면 을은 남의 땅을 빌려 쓸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다시 한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하기 위해서 땅 이용권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권이야? 지상권, 임차권. 됐나? 자, 이제 외운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을이 소유하는 건물에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여 목적물에 대해 경락인이 나타나면 경락인은 땅 이용권도 승계한다 못 한다? 한다 그 말이야. 땅 지상권을 이렇게. 그 얘기요. 그래서 읽어보자 한번.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 읽어버려. 시작.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뭐에도 이런 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중된 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 여기. 자, 여기다. 건물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구분 소유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게 중된 권리다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없어. 이렇게 중요한 게. 근데 저당권은 한 장 넘겨. 306페이지 봤더니 가로 5번에 과실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봐. 과실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 이 법정과실은 원물의 사용 대가를 가리켜. 원물의 사용 대가 써. 거기다 하지만 야, 과실 사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맞아, 그래. 원물의 사용 대가. 그 다음에 천연과실은 원물의 용법대로 이렇게 써. 원물의 용법대로 이렇게. 용법대로 생긴 물건을 천연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전의 용법은 뭐예요? 염전의 용법은 소금 생산이요, 닭 생산이요. 그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래. 원물에서 나오는 소금을. 광산에서는 닭이 나와, 석탄이 나와. 그런 걸 뭐라고? 천연과실. 수인이 이제 합격했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이 염전에 성립이 되었다면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은 손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점유 안 하니까. 소금 손대면 안 돼. 소금 제행장 가서 뼈 빠지게 소금 내가 가서 물 치고 다 했는데 내 것이지. 저당권자 가져가면 저당권자 뒤통수 받지.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은 안 미치는데 언제 미쳐? 압류 후. 압류가 뭐라고 그랬어? 경매 등기 후다 그 말이야. 경매 등기 후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미쳐. 자, 읽어보자.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시작.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은 후에. 그다음 밑줄 것이 압류가 뭐냐면 압류가 뭐요? 그래, 경매 등기다 쓰라니까. 경매 등기. 경매 등기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해 오면 돼.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고 안 한다고. 점유 안 하니까 과실 수취해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 하려고 경매 신청 딱 하는 순간 경매 등기하지.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월세를 은행에 줘야 돼. 은행에.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경매 등기 딱 했는데 월세를 임차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주었다면 다시 이중 변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언제 미쳐? 외워버려. 후과실. 후에는 미친다. 그리고
외울 것 없어. 부한부는 한 개니까 미쳐.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당연히 미쳐. 저당권은 점유 안 한 게 과실을 비칠지도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젠장 저당권 효력은 후에만 미치는 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운명을 같이 하니까.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하고 부한물은 젠장 한 개인데 농작물은 부합이요 부합이 아니야.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라고 그러잖아.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그래서 거기에 305페이지 가서 305페이지의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저당 토지 위의 건물 나오지. 밑줄 그어봐. 저당 토지 위의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물은 토지이고 토지 위에 서 있는 건물은 별개의 것이니까 안 미친다 그 말이야. 건물에는. 그 다음에 농작물 나오나?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임으로 안 미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306페이지 갔더니 306페이지 갔더니 양가로 6번에 무슨 대위? 거기다 물상대위에다 오른쪽에 메모하시고 물상대위는 언제 효력이 뻗치냐면 경매 불가능할 때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물상대위는 언제? 경매 불가능할 때 이렇게 306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6번에 여기 봐. 이 토지에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의 저당권이 성립이 돼. 근데 이 토지가 나중에 공공개발을 위하여 토지공사가 수용을 해가. 토지공사가 수용을 해가면 저당권자는 수용된 땅에 대해서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상식이지. 어디?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데 건물이 지진으로 싹 주저앉아 버렸어. 그럼 소유권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경매해 못해? 못하잖아 이제.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경매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따져서 경매가 불가능하면 따라서 꽁 대신 닭. 이제 경매 못하니까 이 건물이 보험금으로 변했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변했는지 수용금으로 변했는지 다른 가치로 변했는지를 따져. 그래서 외워본다.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그러면 수용이 되면 이게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하고 기업가가 수용금을 소유자에게 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에게 주면 이제는 특정성을 상실해서 물상대유권 행사 못해. 그래서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물상대유권 행사해야 되는 그것이 다 같이 압류 또는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해도 돼.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으면 이제 그때는 배당 요구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6번 왼쪽에다가 메모해봐. 이미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건데 6번 왼쪽에 자 이렇게 써. 물상대위 행사 시기 이렇게 써놓고 왼쪽에 날개 해놓고 물상대위권 해놓고 1번 객체. 물상대위권의 객체는 매매대금 채권이요 보험금 청구권이야. 물상대위권의 객체는 보험금 청구권이나 수용금 청구권이 되는 거지 매매대금 채권 안 된다고 이런 것들입니다. 객체 그러면 변형된 가치에 대한 청구권이야. 이게 변형물에 대한 청구권. 그럼 여기서 매매대금 청구권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 경매가 가능하니까 매매대금 청구권은. 이런 것들은 안 돼. 그 다음에 행사 방법, 행사 시기. 행사 시기는 소유자에게 인도 전이야. 소유자에게 인도 전.
인도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행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이제 그때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인도 전이해야 되고. 세 번째는 행사 방법은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은 인도 전에 뭐 해야 돼요? 압류 또는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압류 또는 배당 요구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경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서 경매가 불가능하면 울어야 돼. 변형물 찾아야 돼. 그래 수용금 있는가 이렇게 찾아야 되고 수용금 있었다면 그것이 소유자에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소유자 들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되고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제3자가 해도 된다. 근데 제3자가 압류했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배당 요구 안 했다면 후순위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못해. 이제는 후순위를 상대로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 자, 이것이 목적물의 범위다.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돼. 도대체 얼마만큼 우선 변제 받냐. 이것은 쉬운 거니까 그냥 외우고 가버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저당권자는 첫째, 보통의 저당권자는 원본 받는 거고 이자 받는 거고 지연이자는 1년분 받고 위약금, 실행비용 이렇게 받는다 알면 돼. 5개를 받아. 다시 경매비용, 위약금. 그래서 보통의 저당권자는 원금만 받아 5개 받을 수 있어. 다시 원금,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그래서 외워버려. 원리금 지휘비.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다 같이 최고액, 실행비용 이렇게 받아. 최고액 실행비용. 근데 근저당권자든 저당권자든 실행비용은 다 받아 다. 근데 근저당권자는 실행비용을 받는데 거기에 최고액이 들어가 따로 받아. 따로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최고액 속에는 다 원금. 원금이나 원본이나 같아. 원금 여기 자 최고액 속에 원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된 원금이 들어가. 이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지연이자는 들어가. 위약금은 들어간다고. 실행비용은 안 들어가고 따로 받는다 그 말이야. 실행비용은. 따라서 여러분들 책이 어디 있느냐면 304페이지야. 여기 304페이지. 304페이지에 1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오지? 그래서 메모해버려. 1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이렇게 해놓고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이렇게 쓰면 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데 근저당권자는 아까 등기부에 채권액이 10억으로 기재했는데 10억 은행이 나중에 보니까는 지연이자를 합쳐서 은행이 받을 돈이 12억까지 늘어난 거야.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2억까지 늘어난 경우 은행은 최고액까지만 받아. 싹 다 받아. 따라서 채무자는 싹 다. 12억까지 최고액을 10억으로 기재했는데 받을 돈이 12억이라고 했을 때 다 받으면 여기 후순위는 죽어. 후순위는 또 있거든. 그래서 후순위는 최고액이 10억이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비교해놨다고 이렇게. 따라서 후순위를 생각해서 근저당권자는 싹 다 받아 최고액까지 갚아. 아까 그랬잖아. 최고액까지 갚는다고. 근데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갚고 말소에 싹 다 갚아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최고액은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돼.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따라서 최고액, 실행비용 이렇게 받아.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최고액, 실행비용 이렇게 써놓고 최고액 속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따져서 외워버리면 돼. 이런 게. 다시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 싹 다 갚아야 돼. 싹 다. 근저당권자는
싹 다 우선 변제 받아. 최고에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자, 여기서부터는 5분간 휴식.